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8일 월요일 뉴스와이드 시작합니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에 극적으로 합의했던 여야가 이상민 행안부 장관 거취를 놓고 다시 맞붙고 있습니다. 자세한 얘기 오승용 킹핀정책 리서치 대표 박철 변호사와 함께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 대표님, 민주당이 이 장관의 파면 시한을 오늘로 못 박았어요. 네. 해임건이나 탄핵 소추안까지도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떻습니까? 일단 그 배경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난 25일이었었죠. 박홍근 원내대표가 이태원 참사 한 달이 되는 오늘까지 이상민 장관을 파면하지 않으면은 해임건이 아니나 혹은 탄핵 소추까지 할 수 있다라고 최후 통첩을 한 상태고요. 아직 오늘이 다 지나지 않아서 민주당이 어떤 대응을 할지는 좀 살펴봐야 되겠지만 해임 건의안, 탄핵 소추안까지 배제하지 않고 검토한다고 하니까요. 모처럼 합의에 이르러서 정기국회가 정상화되는 듯 했는데 다시 파행을 겪을 수 있는 그런 상태로 지금 그 위기에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 보시기에는 왜 이런 일이 있는 것 같아요? 글쎄요, 그 속내를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이제 국정조사가 이제 시작됐는데 해임 건의안은 모르겠습니다만은 탄핵 소추안까지 가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저 개인적으로 민주당에서 이러한 좀 강수를 둔 이유는 이상민 장관이 물러나야 된다는 유가족의 강력한 요구도 있고요. 또 국민 여론도 있고 최근에 공무원 노조에서 조합원 80% 이상이 이상민 장관 물러나야 된다라고 결의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아마 이런 여론을 무시하기는 어려웠을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는 거대 의석을 가지고 있는 야당이 좀 무기력하다 이런 평가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아마도 이제 쉽게 예산안과 딜을 한 것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여론들이 있을 것 같고 아마도 마지막 전략으로 그 예산안 딜과 이렇게 교환하는 차원에서 마지막 강수를 한번 더 본 것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지금 국정조사 합의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잖아요. 네. 근데 굳이 그러면 이상민 장관의 문제점은 국정조사를 통해서 충분히 드러날 수 있는데 굳이 시작도 하기 전에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론이 만만치 않다는 데 기인한 것 같아요. 여당으로서의 야당으로서의 야성을 좀 못 보여주고 있다는 평가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윤통이 이상민 장관에 대해서 절대적인 신임을 보인다고 지금 평가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외곽에서 공격하는 면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결국은 이제 30일에 민주당의 해임 건의안을 발의하기로 했는데요. 사실 해임 건의안까지는 하더라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를 하면 사실 큰 의미가 있을까 싶은데 어떤 또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민주당이 고민스러운 부분이 아마 그런 부분일 것 같은데요. 일단 민주당이 해임 건의안이 됐건 탄핵 소추가 됐건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는 의석수는 가지고 있는데 해임 건의안을 했을 경우 과거 박지원 외교부 장관 사례처럼 대통령이 그 부분을 수용하지 않으면 말 그대로 구속력이 없는 건의이기 때문에 강제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다른 수단이 없다라는 거죠. 현재 분위기로는 대통령이 그걸 해임 건의가 가결되더라도 받아들일 것 같지 않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탄핵 소추가 되면은 3분의 1 발의로 최저구간 과반수로 가결을 시킬 수는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헌재 탄핵 심판이 끝날 때까지 직무가 정지되는 장점은 있습니다만 탄핵 심판은 범죄 행위 확실하게 소명할 수 있는 범죄 행위가 입증되었을 때 이게 인용이 되는 건데 자칫 이것이 기각돼 버리면 민주당이 회복할 수 없는 타격을 입을 수 있다라는 거고 탄핵 소추를 가결하는 순간 국정조사도 사라지고 예산안 협의도 사실상 어려워지는 파국으로 가기 때문에 이게 자칫 자충수로 갈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네, 박철 변호사께서 여론의 힘을 얻은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정부 여당에서 이번에 거부권 또 행사하겠습니까? 일단 그건 예정돼 있는 것 같고요. 이미 대통령과 대통령실 그리고 국민의힘의 입장은 국정조사 그리고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진행될 예정이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책임을 지도록 하자라는 입장이고 이미 국정조사를 합의했기 때문에 그 수순에 문제는 없는데 민주당의 이런 접근은 일단 선 조치 후 조사하지 않습니까? 먼저 책임 물어서 해임시키고 조사를 해서 그 책임을 규명한다라는 건데 논리적으로는 약간 좀 맞지 않는 부분은 있습니다. 방금 오 대표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굳이 국정조사 분명히 있는데
그러면 여당 입장에서는 그럼 국정조사를 뭐하러 하냐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도의적 책임을 지라라는 먼저 공격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또 이후에 혹여라도 이제 뭐 거부권 행사 등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국정조사에서 기선을 잡는 효과도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거든요. 야당 입장에서도 국정조사를 뭐 버리는 카드로 사용할 리는 만무하고요. 유족들이 특히 친정부 성향의 경찰 조사를 믿지 못하는 상황에서 유족들뿐만 아니라 국민들도 국정조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거든요. 아마도 그러한 점 감안해서 강수를 그냥 둔 것에 불과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강수를 둔 것에 불과하다는 얘기는 해임 건의안도 처리 안 할 것 같습니까? 30일? 일단은 해임 건의안 부분에 대해서 받아들일지, 뭐 정부에서 윤통이 받아들일지 또는 여당 쪽에서 받아들일지는 좀 미지수인데 아무래도 최근에 뭐 여당 지도부들하고 회동한 그런 면면을 보면 받아들일 리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뭐 해임 건의안이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해서 야당 입장에서도 뭐 국정조사를 벌일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해야만 하죠. 네. 오히려 이런 국정조사 보이콧 이야기는 여당에서 더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네, 그렇습니다. 이게 해임 건의안이 사실은 만약에 해임 건의안을 가결했는데 대통령이 수용하지 않게 되면은 민주당이 이 모양이 상당히 이상해져 버린다라는 게 있고요. 사실은 그 전에 국정조사라든지 예산안 합의 처리라든지 이런 모든 기존의 합의 사항들이 다 깨진다라는 문제점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해임 건의안을 발의하는 순간 국정조사도 없다고 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럴 경우 과연 민주당이 이걸 수습할 수 있을 것인가, 수습할 수 있는 상황인가, 저는 잘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국정조사를 수습하는 문제가 아니라 결국 국정조사를 받아들인 것 여당 입장에서는 예산안 때문이잖아요. 예산안 부분이 크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이제 대통령실 예산을 비롯해서 용산 관련 예산 또 그 주택 관련 여러 국정 핵심 과제, 정부 조직법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민주당이 지금 협조해주지 않아서 처리를 못하고 있고 올해가 가기 전에 그걸 포괄적으로 타결해야 된다는 압박감이 여당에는 있었던 거고 그래서 대통령의 부정적인 의견에도 불구하고 선 예산안 처리 후 국정조사라는 타협안을 도출했던 것인데 이게 자칫 이상민 장관 해임 최후 통첩을 계기로 해서 전체적인 이런 그 로드맵 자체가 어그러질 수 있는 측면들이 있는 거죠. 여야 모두 이게 참 이 앞날을 예측하기 힘든 상황을 예측하기 힘든 상황이 올 수 있는 거죠. 네, 이런 여러 대립들 때문에 예산안이 아직 간핵 심사도 끝나지 않은 상황인데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일단 오늘까지 심사는 한다라는 거고요. 소소위에서 이제 그 부분들을 처리를 하는 것은 예결위 내에서 처리를 하는 건데 이제 앞서 이상민 장관 해임 건의안 파면 요구하는 것도 예산안에 민주당 쪽에서 예산안에 있어서 정부 여당의 이 양보를 요구하는 측면, 더 큰 양보를 좀 요구하는 측면들도 있는데 이게 원만하게 타협이 돼야 될 텐데 좀 걱정이 됩니다. 그 부분은. 변호사님께서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이게 시그널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보도된 바에 따르면 그 대통령 집무실에 대한 수리 비용에 대해서 오히려 야당 의원이 뭐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이렇게 심각하게 노후된지 몰랐다라고 하고 뭐 전액을 다 수용했다는 얘기 있지 않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이제 그게 뭐 이쪽에서도 양보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시그널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제 생각에는 아무래도 이제 막 출범한 6개월 이제 남짓한 윤통 정부를 뭐 예산안 통과가 안 돼서 발목 잡았다는 평가를 받는 것도 야당으로서는 부담스럽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마도 제 생각에는 잘 마무리될 거라고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잘 마무리되려면 뭔가가 풀리긴 풀려야 될 텐데 지금은 계속 꼬일 대로 꼬이고 없는 매듭까지 지금 만들고 있잖아요. 뭐 일전에 국정조사에 동의를 해놓고도 국정조사 범위에 대해서 또 여당에서 또 이의를 제기해서 또 잠시 시끄럽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협의는 되지 않습니까? 정치의 묘리가 좀 잘 활용되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는 여든 야든 일단은 뭐 국민들이 이랬든 저랬든 간에 지금 뭐 대내외적으로 위험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정치가 발목 잡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아마도 둘 다 부담스러울 것 같습니다.
저도 그 부분 굉장히 중요한 시그널이라는 데는 동의를 하는데 저는 좀 다르게 해석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 시그널을 준 의원이 한병도 의원 친문계라는 거죠. 그래서 당 지도부의 입장은 이 부분에 대해서 강경 노선인데 친문계 의원이 주도적으로 그 합의를 해줬다라는 거죠. 이게 자칫 민주당 내부의 내부 갈등 이런 것들이 좀 격화되는 시그널 아닌가라고 저는 좀 그런 쪽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아, 이런 저기들이 네, 그렇습니다. 그런 매듭이 외부를 향한 매듭이 아니고 자기 안에서 지금 뭔가를 만들기 위해서 매듭 짓고 있는 걸까요? 뭐 속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만 뭐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지도부의 목소리와 한병도 의원의 합의는 뭔가 좀 결이 다른 측면들이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지금 국정조사가 내년 1월 7일이니까 얼마 남지 않았어요, 솔직히. 이제 45일 시작했다고 그랬는데 이미 거의 한 일주일 이런 식으로 가버리고 뭐 하는 거 없이 국정조사가 사실은 멈춘 상태 아니에요, 지금은? 일단 국정조사의 전제는 예산안 처리인데 지금 법정 시한이 이번 주 금요일 2일까지 예산안이 처리가 되어야 되는데 이게 과연 가능할까? 현재 대치 국면을 보면 이 일을 지키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것 아닌가라는 그런 조심스러운 예측이 되고요. 그렇지만 아마 뭐 정기국회 회기 내에는 좀 마무리되길 바라는 그런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바람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 문제가 매듭이 안 지어지면 예산안 처리도 안 되고 국정조사도 사실상 표류하는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을 텐데 아마 가장 최악의 상황일 것 같습니다. 그 상황이 하루빨리 민주당과 국민의힘 사이에 좀 대화 타협 이런 부분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이 진짜 예산안 통과를 위해서 대통령께 이상민 장관의 파면을 좀 수용해 주시라 할 수도 있을까요? 그 가능성은 매우 낮은 가능성인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지난 주말에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 메시지를 봐도 그렇고 오늘 국민의힘 지도부의 메시지를 봐도 그렇고 대통령의 의지가 국정조사 후 정치적 책임이 있으면은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겠다는 입장에 변화가 없는 것 같아서 아마 밤사이에 이렇게 극적으로 변할 것 같지는 않을 것 같고 대통령은 이번 기회에 야당과의 어떤 국정 운영에 있어서도 뭐 평소 본인이 강조했던 법과 원칙 뭐 이런 부분들을 강조하는 입장인 것 같아서 일단 마주보고 달리는 형국인 것 같습니다. 네, 뭐 예산안 처리나 국정조사는 아직 한참 멀었지만 특수본 수사는 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모양새인데요. 특수본이 이번 주 중에 주요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계획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뭐 아시다시피 일선 책임자들을 대체적으로 조사했죠. 그리고 그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이제 윗선에 대한 수사는 한계를 그 자체로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경찰 수사의 한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내재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 여론이 그다지 탐탁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전망을 하시는지? 일단 경찰 수사에 대한 어떤 국민적인 평가의 시간인 것 같은데요. 뭐 정치권 내에서도 민주당 쪽에서는 경찰 수사 여성향이어서 믿을 수 없다. 그렇지만 검수완박에 의해서 경찰에게 그 수사권을 몰아준 것은 사실 민주당이었다라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경찰 수사를 무조건적으로 불신할 수도 없는 상황인데 현재 이태원 참사와 관련된 경찰 수사가 과거 검찰이나 이런 수사기관에서 했던 수사에 비해서 속도라든지 그리고 어떤 그 문제의 본질을 파고드는 이런 부분에서 조금 미흡하다라는 것은 공통적인 평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뭐 이번 관련 경찰과 검찰 간의 수사권 조정과 경찰의 수사와 관련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제도적 보완들도 한번 검토할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특수본에서 구속영장 신청하는 피의자들 이게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특수본 그 대변인 말로는 나름대로 정말 정밀하게 세밀하게 기소되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그러고 있다 기대해달라고 얘기는 하는데 말씀대로 만약에 혹여라도 구속 자체가 만약에 허용이 되지 않을 때에는 일단 수사의 탄력이 굉장히 떨어질 거고요. 기소 이후에도 유죄 여부를 판단하는데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 대표님 보시기엔 어때요? 이게 지금 특수본에서
했던 수사들이 원하던 결과가 안 나와버렸을 때 현행 법에 기초해서 결국은 따져봐야 되는데 제가 법 전문가는 아닙니다만은 사실 이번 이태원 참사 과정에서 예컨대 규정, 법 이게 없어서 책임을 묻기가 애매한 부분들이 있고 네. 다만 또 이제 관례적으로 해왔던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검찰에서 받아들일 것인가인데 네. 뭐 관례와 관련된 부분들은 법을 지키지 않았다라는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이제 엄격한 처벌이 가능하겠지만 그 외의 부분들 굉장히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두 분과의 이야기는 월드컵 경기 중계 관계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울광역방송센터입니다. 여의도 초대석 정치구단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과 함께 정치권 현안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월드컵 축구 가나전 열리는데 몇 대 몇 예상하시나요? 꼭 이겨야 됩니다. 몇 대 몇으로 이길까요? 글쎄요. 네. 1대 0으로라도 1대 0. 이겼으면 좋겠어요. 지금 국민들이 네. 윤석열 대통령 취임해서 7개월간 너무 짜증스럽잖아요. 네. 근데 오늘 시원하게 한 골 넣어서 잠시라도 좀 네.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이게 뭐 행복한 얘기인지는 모르겠는데 윤석열 대통령 한남동 관저 만찬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이게 1호 손님이 빈살만 사우디 왕세자였고 2호 손님이 여당 국민의힘 지도부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는 2호 손님이 윤핵관 의원들이더라. 뭐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보니까는 권성동, 장제원, 윤한홍, 이철규 이렇게 4명 부부 동반으로 지난주 수요일 23일 뭐 만찬을 했다고 하는데 기사 보셨죠? 네, 맞습니다. 어떻게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는 네. 모든 것에 앞서서 윤핵관이 먼저다. 그렇게 정치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경제, 정치, 외교, 민주주의 총체적으로 실패하고 있는 거죠. 네. 윤핵관이 먼저가 돼서 되겠어요? 이게 타임라인을 좀 보면은 23일 날 윤핵관 의원들이랑 만찬을 하고 이제 그다음이 24일이었는데 기존의 여야 원내대표들이 이제 말씀하신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대상에 대검을 포함시키기로 했는데 24일 좀 국힘에서 아니 왜 대검이 들어갔냐 이렇게 좀 반발이 터져 나와서 막 갈팡질팡하다가 우여곡절 끝에 대검에 마약 수사부만 넣는 걸로 해서 이제 본회의에서 통과를 시켰는데 그것도 그 전날 만찬에 참석했던 뭐 장제원, 윤한홍 의원은 국정조사 반대표를 던졌고 권성동, 이철규 의원은 아예 표결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이건 뭐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면? 글쎄요. 대통령 관저에서 식사를 하시면 공식적인 건 네. 비공식적인 건 있어요. 그러면 알릴 것은 알리고 네. 공개하지 않는 것도 있는데 윤핵관들하고 먼저 식사를 하시면서 여러 가지 당무를 논의했을 거 아니에요. 이런 것은 안 알리는 것이 정치입니다. 왜냐하면 윤핵관 부부만 네. 식사를 했으면은 나머지 국민의힘 지도부는 뭐며 또 나머지 의원들은 뭡니까? 그래서 이걸 참 서투르게 알린 것도 역시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는 서투르구나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데 네. 지금 이재명 대표를 대통령 돼서 7개월간 되면서 야당을 한 번도 안 만나는 것은 역대 그런 대통령이 없습니다. 그 이재명 대표를 때려잡기 위해서 네. 58명의 특수부 검사가 가족들끼리 탈탈탈 털고 있다고 하지만은 네. 아직은 본인도 부인하고 혐의가 유죄 입증이 안 됐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헌법적으로도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기 때문에 네. 대통령이 만나셔야죠. 만나셔서 국민이 바라는 대로 협치를 해 나가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예산도 통과시키고 네. 민생 법안도 통과시켜달라고 부탁하고 그런데 저는 아무튼 그렇게 자기 식구들 윤핵관 국민의힘 지도부 만나는 네. 것은 소통이 아닙니다. 그건 짬짬이에요. 짬짬이다. 예, 그렇죠. 야당과 네.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들과
만나서 소통하는 것이 정치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다못해 윤핵관들을 거듭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비밀리에 만났는데 왜 그걸 또 전부 까발리냐고요. 까발리는 게 아니라 까발려짐을 당한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을 거예요. 자기들이 자랑했겠죠. 그 말씀하신 이재명 대표 관련한 수사에 뭐 검사들이 58명이 뭐 투입됐다는 보도가 있길래 제가 좀 찾아봤더니 광주지검 같은 경우 이제 조직표를 봤더니 검사장 포함해서 검사 다 해서 60명인데 전국 5대 검찰청인데 그러면은 검찰청 하나가 지금 이재명 대표 수사에 다 달라붙어 있다는 말인데 이게 가능한 얘기인가요? 아니 그것도 예. 특수부 검사 58명이 붙어 있으면은 대한민국에서 살아갈 사람이 없습니다. 살아남을 사람이 없고 어떤 공직자도 살아남지 네. 못합니다. 그런데 특수부 검사 58명이 네. 이재명 대표를 가족까지 탈탈 턴다고 하면 저는 이재명 대표가 참 대단한 사람이다. 저렇게 해도 큰 소리 치는 걸 보면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 보면은 거기를 믿죠. 국힘 지도부 만찬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뭐 분위기가 상당히 좋았던 모양인데 월드컵 얘기도 자기들 나오고. 좋죠. 자기 식구끼리 예. 대통령님 지당하십니다 얘기만 하는데 안 좋을 리가 있겠어요? 청담동 술자리 얘기가 나왔는데 대통령이 난 뭐 동백 아가씨 이런 노래 알지도 못한다 그러니까 걱정들 하지 마라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글쎄요. 네. 윤석열 대통령 연세면은 네. 요즘 신세대 애들 아니고는 당시 이미자 선생의 동백 아가씨는요. 네. 돌아다니는 강아지도 불렀어요. 그렇게 유행했어. 그걸 몰랐을까? 근데 이게 예. 좀 믿기 어려워요. 근데 사건 초기에 여권 관계자한테도 제가 들었는데 그때도 난 동백 아가씨 모르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러면서 몰랐을까요? 그건 나는 아니라고 봐요. 강아지 새끼도 다 알았다니까요. 그때는. 그리고 또 이런 말씀도 하셨다고 하는데 도어 스태핑 준비하기 위해서 새벽 5시면은 일어나서 뭐 신문들 보고 준비를 해야 되는데 무슨 새벽 3시까지 술을 먹냐 뭐 가짜 뉴스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데 글쎄요. 저도 그 보고 네. 새벽 5시에 신문 보는데 무슨 네. 3시까지 술을 마셨겠냐. 그 신문 보시는 대통령이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네? 그게 무슨 말인가요? 아니, 신문을 보시면은 네. 지금 현재 국민들이 어떤 것을 원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아시잖아요. 저도 아침 8시 라디오 방송을 위해서요. 5시 반부터 신문 10개를 봐요. 그렇게 해서 준비를 하는데 대통령께서도 신문 보시면서 도어 스태핑을 준비하셨다고 하면은 네. 그 신문, 그 국민이 무엇을 요구하는가는 아실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도 이런 정치를 하시는가. 나는 그것도 또 의심스러워요. 뭐가 의심스럽다는 말? 아니 신문 보셨는지 안 보셨는지 그리고 도어 스태핑 준비했으면 네. 그렇게 많이 실수해요? 신문 안 보셨으면 실수했다 해도 좀 이해가 되는데 난 그것도 이상해요. 신문 보고도 저렇게 답변을 하셨냐 뭐 그런. 예, 그렇죠. 근데 전 개인적으로 그 윤석열 대통령 워딩을 보면은 이제 금방 탄로날 뭐 거짓말이니까는 뭐 신경 쓰지 마라 걱정 안 해도 된다라고 이게 미래 시제로 그 얘기를 하셨던데 뭐 그 첼리스트라는 여성이 경찰서 가고 거짓말이다라고 진술했다는 기사가 뭐 이렇게 사방에 다 났었는데 기사를 아직 못 보신 걸까요? 그걸 왜 미래 시제로 얘기를 하셨을까요? 글쎄요, 뭐 그건 우리가 뭐 국어학자도 아니면은 좀 뭐 말씀이야 그렇게 할 수 있지만은 어떻게 됐든 네. 신문을 보시는 대통령이면 네. 정치를 잘해주면은 좋겠다. 나는 그래서 참 이상해요. 윤석열 대통령이 당에 무슨 얘기를 하면은 비밀은 지켜져야 돼요. 아니 그런데 더 웃기는 것은 지도부하고 네. 사전에 다 알려진 것 아니에요. 네. 거기에 사진 한 장, 무슨 말씀을 했다, 어떤 얘기였다 하는 대변인의 브리핑마저도 없는 것은 이건 독재 정치하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에요. 북한에서 하는 일이에요. 왜 그런 것은 또 숨기죠? 그런 것은 공개를 하고 네. 윤핵관 부부하고 대통령이 하실 수 있어요. 그럼 그게 안 나와야죠. 왜 까발립니까? 까발릴 것은 까발리고 안 까발리고 까발리지 않을 것을 까발리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나라냐고요. 이러면 안 돼요. 그래서
위에서 잘하셔야 돼요. 비행기 태울 사람 태우고 안 태울 사람 안 태워야. 이게 나라냐라는 발언은 조금 세게 멀리 나가신 거 아닌가요? 아니 이게 나라가 아니죠. 이렇게 돼서는 안 되죠. 자 보십시오. 네. 12구 참사, 이태원 참사가 한 달 됐는데 네. 한 게 뭐예요? 한 게 뭐예요? 총책임자인 이상민 장관은 계속 감싸고 지휘 책임이 거기한테 있는데 이런 것은 진짜 이렇게 되면은 그 유족들이 네. 이게 나라냐 소리가 나오죠.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 여의도 광역방송센터에서 박지원 전 국정원장과 함께 전해드렸습니다.